아마존 제2본사 입주가 시작되는 크리스탈시티 로키드 건물 앞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제권이 축소되고 있는 한인 사회, 곳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저기 딸 달라 했으면 이렇게 한국에서 이민도 안 오고 해갖고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정말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든지 사러 오고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것도 이제 오셔서 권하면 사는데 지금 손님들 자체가 돈들이 없으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좀 덜 사시고 실제로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이민자들이 있을 때는 좀 돌아가고 활성화가 됐는데 이민자 딱 끊어져 버리니까 더군다나 한인들 상대로 할 때는 타격이 있죠. 되게 많은 분들이 뭐 손님이라든지 오시는 분들께서 지금 너무 경기가 많이 이렇게 침체되고 한인분들이 여기 좀 이렇게 버지니아 쪽으로도 옛날에는 좀 많았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드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에 왔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 한인 이민 사회가 갈수록 척박한 땅이 되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민정책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과거처럼 경제적 성취를 위해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960년대 일본이 경제력 세계 2위 국가로 올라서면서 이민이 단절된 것처럼 한국도 2000년대 이후 이민 인구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민 중단 현상은 한인 경제권 내 자금 흐름을 단절시킨다. 한인 경제의 큰 축이었던 한인 1세 자영업자들도 은퇴하면서 비즈니스를 타인종에게 넘기고 있다. 한인 사회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하는 그 자영업이나 스몰 비즈니스가 많이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아뱅크도 필라델피아에서 한 10몇 년 전에, 한 13년 전에 시작할 적에 하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한인 스몰 비즈니스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새로 유입되는 이민 커뮤니티가 많이 적어들었고, 그 다음에 2세들이 그 부모들이 하던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따라가질 않으니까 자연히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나 워싱턴 한인 경제는 아마존 제2본사를 성장 발판으로 삼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아마존 드림 권역에 들어있는 북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한인들도 아마존 붐을 타면 새로운 돈줄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보통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큰 회사들이 들어가는 도시를 살펴보면은 그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그 가치라든지 변화는 상당히 폭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 일대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전부 다 계약이 되고 매물이 없습니다. 현재 없고. 전문가들은 아마존 효과로 인해 부동산뿐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 기회도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내세워서 자기의 그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만의 독창적인 거, 그리고 한국적인 거, 그래서 차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를 부각시켜서 시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전망처럼 워싱턴 한인들에게 아마존 드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이온 TV는 현장을 찾아갔다. 이곳은 아마존 제2본사 입주가 시작되는 크리스탈시티 로키드 건물 앞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렌트비 상승 등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애난데일에서 15분을 달리면 나타나는 조용한 도시, 크리스털시티다. 오피스 건물동이 눈에 들어온다. 아파트와 실내 상점, 식당, 호텔, 대중교통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대규모 비즈니스 단지지만 아직은 락히드 마틴 등 일부 기업만 입주해 있어 거리는 한산한 편이다. 인프라를 갖춘 비즈니스 단지가 이렇게 조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은 사연을 지닌 도시다. 30여 년 전 크리스털시티는 워싱턴 DC 배후 도시의 꿈을 안고 건설됐다. 대규모 오피스 건물 밀집 지역으로 꾸며졌다. 하지만 지난 2004년 국방부 재배치 계획이 발표됐고 국방부 관련 기관과 정부 용역 업체들은 떠나가 버렸다. 좌절된 꿈의 도시로 10여 년을 지낸 크리스탈시티.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버텨낸 인내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됐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이곳을 아마존 제2본사로 선택한 것이다. 올해 아마존은 이곳에 4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2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10년간 순차적으로 2만 5천 명까지 직원을 늘리고 2034년까지는 37,850명을 고용할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We decided that together, Amazon and Virginia could achieve our goals of establishing a new headquarters with strong tech talent and a stable,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버지니아 주도 베조스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Announced today that Amazon has found its next home for innovation right here in our Commonwealth of Virginia. 버지니아주 대학들도 아마존을 후원하기로 했다. 버지니아 공대는 크리스털시티 근처에 IT 대학원을 건설하고 인재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조지 메이슨 대학도 아마존의 인재를 공급하는 메카로 나선다. The effect of the economy, I mean, there's going to be a lot more tech workers coming here for sure, but at the same time, the housing price is going to go way up too. So I think that's what a lot of people here are worried about. 3만 7천여 명의 평균 연봉 15만 달러 노동자들이 몰려오면 근처 비즈니스 업체와 건물 청소업자, 우버 운전자, 개발회사, 근처 주택 소유주는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Oh, I think it's going to be great for business. I think there's a lot of construction coming on. It'll bring more people into the area. It's good for business and it's good for the shop owners and for the apartment buildings. So I think it'll be positive overall. So can't wait till they build it and we'll see how it works out. 아마존 프로젝트를 수행한 시티빌더의 브라이언 CEO는 아마존 근로자 37,850명이 온다고 가정하면 이들의 가족과 관련 용역업체 직원과 가족 등 10만 4천여 명이 이주하게 되고 이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4만여 채가 필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Economy, the rent, the real estate price will goes up. That is for sure. So definitely buy a condo right now before Amazon arrives. And I think then Crystal City may have more facilities and more restaurants to come here. So yeah, that part I'm totally expect that. 이런 아마존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리기 위해 워싱턴 한인들이 크리스털시티에 입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크리스털시티 입점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의 한인들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아마존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여태까지는 그런 걸 많이 못했는데 좀 같이 협력해서 투자를 해서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규모 있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좀 같이 파트너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같이 전략을 세워서 가는 그런 그룹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런 그 좋은 오퍼튜니티가 있는데 우리 비즈니스나 이런 뭐 그게 리테일도 될 수 있고 요식업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부동산 쪽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수요를 우리가 감당하려면은 좀 더 퀄리티 있는 비즈니스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 투자를 할 때는 뭐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뭐 모여서 다음 편에 꼭 10분이 모였다고 10분씩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이 많이 하는 분은 30%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 5%, 뭐 3%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아서 그 돈을 다운하고 융자를 받아서 산다면은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아마존이 들어온 지역은 지금보다도 생각 외로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그런 커머셜이라든지 모든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거로 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 직원을 타겟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향과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라는 게 꼭 내가 혼자 해서 작은 뭐 공원가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제대로 페이퍼워크나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은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큰 기업에서 만약에 그 리스팅 스페이스를 예를 들어서 이름이 벌써 알려진 그런 엔티티를 드리고 싶다 했을 때 우리 한국 분들도 그런 오퍼튜니티가 있다는 거죠. 일단 온라인 예elp 평점 같이 그렇게 온라인 평점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결제 시스템이 정말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달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호보다는 배달을 더 원하기 때문에요. 그런 젊은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 입맛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꾸셔야겠죠. 워싱턴 한인들은 지금 자본주의의 거센 파도를 맞고 있다. 이민 감소에 따른 한인 경제권 축소로 한인 시장 파이는 계속 줄고 있고 렌트비와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 워싱턴 메트로 정부 연합 MWCG 보고서를 작성한 매저리 터너 연구원은 아마존 유치로 중상위 계층이 증가해 렌트 가격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하는 주민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상당한 사회 문제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진로우닷컴은 향후 5년 내 렌트비 상승률이 14에서 29%에 이르고 주택 가격 상승률은 18에서 45%라고 예측했다.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아마존 자본주의 파도타기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 갈 것인가?